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테스트 컬을 보고 중화제를 바르고 로드 아웃한 후에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링 하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 5등분으로 나누어서 기본 크로키널 와인딩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주의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블럭을 나누실 때 우리가 그 와인딩 연습했던 것처럼 고무줄로 묶는다거나 핀셋으로 찔러서 처리하지 않고, 이 가상에 내 머릿속에 블럭이 5등분이 나눠져 있다 생각을 하고,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정상적으로 많은 걸 연습을 했습니다. 일단 컬이 나왔는지 로드 아웃을 먼저 하고, 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때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비닐캡을 벗기면 이 비닐캡 안에서 얘네가 환원 작용을 하면서 이 약간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단백질 냄새가 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환원 작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원래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테스트를 볼게요. 맨 뒤쪽에 백 부분을 보셔도 되고, 지금 백 사이드 부분을 제가 테스트 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풀어서요, 위에 부분에 이만큼 풀어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웨이브가 형성된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웨이브가 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 뿌리 부분만 웨이브가 형성됐으면 밑에 감겨 있는 데는 보통 모발이 손상돼 있고 모발량이 적기 때문에 100% 나왔겠죠. 그래서 테스트 컬을 볼 때 밑에까지 솔직히 다 풀어볼 필요가 없으세요. 위에 컬감이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우리 혹시 모르니까 다 풀어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테스트 컬을 볼 때는 위에 모근 부분부터 모발 끝까지, 내가 와인딩을 한 뿌리 부분부터 모발 끝까지 웨이브가 일정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테스트 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발이 길고 이렇게 크로키놀로 말게 되면은 이 부분, 이 아랫부분하고 위에랑 컬감이 동일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겠죠. 위쪽으로 갈수록 이 롯데 감기는 직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이 정도 나오면 충분히 웨이브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방향으로 와인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화제를 도포할게요. 중화제를 떨어지니까 저는 붙여놓고, 중화제는 보통 위에서부터 밑으로 중화를 하기도 하고 밑에서부터 중화를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현장에서는 밴딩 처리를 하고 중화를 하죠. 일단 밑에서부터 중화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중화제 도포할 때는 하나라도 빠지는 부분이 없이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중화제가 이제가 도포가 안 되면 파마가 웨이브가 형성이 안 되겠죠. 아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화제 도포할 때는 꼭 빠지는 하나라도 빠지는 게 없이 도포를 해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라도, 롯데 하나라도 도포가 안 될 경우에는, 중화제가 도포가 안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있는 데서 모발 한 단만 웨이브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한 단만 생머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박에 티가 나겠죠. 전체적으로 곱슬곱슬한 데다가 그 모발만 쭉쭉 뻗어 있으면 단박에 티가 나겠죠. 그래서 중화제를 도포할 때는 골고루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돼요. 물이 떨어져서 저는 이제 비닐캡으로 살짝 받쳐놨습니다. 중화제를 바르고 7분에서 1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화제는 지금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보통 현장에서 과산화수소하고 브롬산을 쓰는데요.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화 타임이 빠른 대신에 모발에 자극이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이제 중화제를 바르고서 과연화가 되면 중화 타임이 아니 과연화가 아니고 오버 타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발의 손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브롬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손상도가 많지 않고 이게 오버타임이 돼서도 그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우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소 1, 2분 늦게 푼다거나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는데 이 브롬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분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파마 하는 시간 자체가 뭐 길게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잡기 때문에 그 5분, 10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고객들도 시간이 없고 바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파마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화 타임이 5분, 10분 길어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요즘 거의 과산화수소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브롬산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서도 손에 지금 저는 이제 급하게 하느냐고 장갑을 안 꼈는데 장갑을 꼭 사용하도록 하시고 우리 왜 그 상처가 난 부분에 소독약이 닿으면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이제 두피 같은 데도 상처가 미세하게 나면 쓰라릴 수 있고 여러분들 손도 이 소독약을 발랐을 때 확 올라오는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과산화수소 중화제를 발랐을 때도 손에 이제 미세한 상처가 있는 부분은 따갑고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갑을 끼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맨손으로 하게 되면 바로 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물이 떨어져서 제가 비닐캡을 씌워놓긴 했는데 중화제 하고 나서는 비닐캡을 씌우지 않아요. 여러분 중화제 하고 나서 비닐캡을 씌우면 제대로 산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1제는 환원제라고 하고 2제는 산화제라고 하죠. 2제는 공기 중에 산화와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마른 건 5등분 크로키널 와인딩 그리고 4호하고 5호하고 6호를 사용해서 와인딩을 했는데요.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와인딩 기법은 짧은 머리든 긴 머리든 그리고 중간에 머리 기장이든 그리고 젊던 나이 먹던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과 모든 모발 길이에서 다 사용되는 와인딩 기법이에요. 보통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9등분이나 그런 와인딩 방법을 10등분이나 이런 이제 그런 와인딩 방법을 써서도 와인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와인딩 방법은 지금 기본 와인딩이에요. 나이가 뭐 7, 80대 되신 노인분들 파마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이 와인딩 5등분 기법을 쓰고 대신 로트의 굵기가 더 굵어지냐 가늘어지냐 이런 차이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블럭을 나누지 않아서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이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블럭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와인딩을 해도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와인딩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그 감이 와요. 그래서 그 정도 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로또 아웃하고 살짝 헹군 다음에 스타일링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스파이럴 펌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크로키널 와인딩 기법하고 스파이럴 와인딩 기법하고 파마를 실제적으로 말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약재를 바르고 좀 스피드하게 말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작업이고 지금 이런 와인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나 아니면 엄마나 아니면 뭐 지인이나
이렇게 뭐 아니면 남자친구도 괜찮아요. 이렇게 남자분들도 괜찮고 충분히 약을 발라서 진행을 했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 결과물을 완성작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로드 아웃을 할 거예요. 중화제가 묻은 비닐캡이나 중화제가 묻은 모든 이런 로드 그리고 빗 모든 수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중화제 묻은 로드를 파마하지 않은 일반 로드와 섞어 놨을 때 그 일반 로드를 가지고 다른 펌어를 하면 펌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제는 펌어가 안 나오고 굳어지는 작업이 환원의 역할을 안 하고 이 모발을 형태를 웨이브로 굳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재를 절대 따로 같이 놓지 않고 절대 따로 놓으셔야 되고, 이런 그 중화제가 묻었다거나 내 손에 묻었다거나 이러면 이런 상태로 다른 로드나 뭐 비닐캡이든 뭐든 펌어 용품을 만지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로드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스트하고 그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은 매직 스트레이트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열펌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열펌 중에서 그런 세팅 펌하고 웨이브를 만드는 세팅 펌하고 머리를 피는 스트레이트 매직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시술을 하실 거예요, 미용실 가셔서. 그래서 매직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직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한 주 수업 시간 안에 다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시간을 과정을 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화제 로드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약재가 많이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객의 눈이나 이런 데도 튀지 않도록, 여러분들 눈에도 튀지 않도록 들어가게 되면 바로 닦아주고, 우리는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로드 아웃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헹궈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로드를 아웃하고 마네킹에 모발을 깨끗이 헹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머리를 샴푸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이 타올로 일단 물기를 충분히 닦아 주셔야 돼요. 이것을 타올 드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리기 전에 타올을 이용해서 충분히 머리를 물기를 제거를 해 주셔야지
얘가 드라이로 말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충분히 제거를 합니다. 웨이브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지금 조금 높여볼까요?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물기를 충분히 제거를 해주시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거예요. 이제 이 머리를 말리는 스타일링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펌을 일반 펌과 열 펌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펌하고 열 펌이 이제 열로 하고 모발을 세척하고 이런 큰 틀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스타일링 방법이에요. 이제 이런 일반 펌과 열 펌이 머리를 말리거나 스타일링하는 과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스타일링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면은 이제 이게 고객의 불만으로 클레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고객에게도 안내를 하고 본인도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일반 펌은 완벽 건조를 하지 않아요. 스타일링 할 때 일반 펌은 두피 쪽에 모발을 두피 쪽에는 수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두피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이 두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피 쪽은 건조를 시키되 아래쪽을 완벽하게 건조하지 않아요.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이 세팅력이 있는 제품을 발라서 컬을 고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드라이기로 이렇게 지금 컬이 잘 나온 머리를 드라이기로 바싹 말리게 되면은 얘네가 컬이 다 쭉쭉 뻗어서 다 부시시해져요. 컬이 없어지면서 부시시해져요. 물론 물을 묻히면 다시 웨이브가 형성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시시해지기 때문에 머리를 완벽 건조하지 않고 적당히 말려준 다음에 스타일링제를 바르고 다시 말려주는 이런 일을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자고 일어나 보통 이제 밤에 머리를 감게 되는 경우에는 밤에 머리를 감고 주무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들이 눌리면 얘네가 또 쫙쫙 펴진 것 같이 컬이 없어져요. 그러면 파마가 안 나온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머리를 감을 시간은 없을 땐 다시 이제 물을 묻혀서 분무기로 묻혀서 이렇게 충분히 잡아주면은 물을 묻히면 컬이 다시 살아나요. 그 상태에서 다시 제품을 발라주는 그런 스타일링 방법을 꼭 홈케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이 고객이 머리가 풀어졌다고 다시 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팅펌, 이제 일반적인 열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열펌 같은 경우에는 완벽 건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완벽 건조를 하시는 게 기본이고 완벽 건조한 후에 컬을 잡아서 말려준 후에 에센스 같은 유분이 있는 기름 성분의 스타일링제를 발라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이런 일반 펌은 수분감이 있는 세팅제를 발라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반 펌은 수분감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열펌으로 하는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분을 항상 채워줘요. 그래서 그 에센스, 헤어 에센스 같은 거를 꼭 발라주시는 걸 꼭 권장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말려볼게요. 지금 보면 막 털어서 말리지 않고 살살 들어서 뿌리 쪽에를 건조를 시키고 있죠. 막 털어버리면 모발이 웨이브가 다 부서져서 아마 또 웨이브가 컬이 걸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들어서
머리를 완전히 건조하진 않아도 두피 쪽을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이제 이렇게 요즘같이 뭐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좀 썰렁해지거나 춥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바싹 두피 쪽은 말려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머리 말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털어서 말리지 않고 살살살살 들어서 말리고 있죠? 이렇게 털어서 말리면 아마 웨이브가 금방 부서질 거예요. 이 정도 말렸을 때 제품을 그냥 다 말려버리지 않고 제품을 살짝 발라서 밑에가 컬이 너무 부서지지 않게 제품을 바른 다음에 수분감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분감이 있고 약간 세팅력이 있는 제품을 밑에를 바르고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파마를 하게 되면은 빗질을 하지 않아요. 얇은 빗살로 빗질을 하면 웨이브가 다 또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굵은 빗살로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손가락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결을 한번 엉킨 머리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도 안 하시면은 이 파마머리를 아예 빗질을 안 하면 나중에는 막 다 밑에 같은 경우 엉켜가지고 어떻게 손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탁탁 털면서 전체적으로 빗질도 손으로 해주고 이렇게 제품도 이게 긴 머리 같은 건 밑에만 바르지 않고 중간 부분까지 다 발라야지 컬이 중간 부분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바르신 후에 다시 건조하셔야 돼요. 너무 물기가 너무 많죠. 들어서 대체로 요즘에 고객들은 이렇게 머리가 다 젖어 있는 상태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의 웬만큼 물기가 없어 보일 정도까지는 말려서 완성을 해주셔야지 좋아하시지. 이렇게 젖은 상태로는 날씨와 상관없이어도 더워도 이렇게 젖은 상태로 다니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말리다 보면은 이제 겉에서 보여지는 데는 잘 말리는데 이렇게 목선, 네이프선은 잘 안 말리게 돼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젖어 있으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말릴 때는 위에보다 이 안쪽 부분을 먼저 말려주시는 게 고객이 더 쾌적할 거예요. 안쪽 부분을 먼저 말려야 이게 안쪽 부분하고 이런 베이스 라인 쪽 있죠. 비선하고 이런데 먼저 말리지 않으면 굉장히 찝찝해요. 이 정도 머리를 말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말린 후에
제품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바르셔야 돼요. 이게 제품을 바르지 않으면 모발이 부시시해져요. 아마 마르면서 부시시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도를 떠나서 말라서 고객이 돌아다닐 때 컬이 부서지지 않고 예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품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바른 5등분 크로키널 와인딩 기본 펌이 완성이 됐어요. 머리 굉장히 잘 나왔죠. 아, 머리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컬감이 탱글탱글하고 웨이브의 굵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인이나 친구나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한번 실제로 이렇게 시술을 해보고 머리를 이렇게 완성을 해봤을 때 느낌을 나오는 것을 한번 직접 해보고 느껴보시는 게 정말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아마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자료실에 자료 계속 올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